여러분은 잊고 있었던 과거의 호의에 대해 누군가로부터 훗날 감사하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나요? 아니면 그 반대로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베풀어준 호의가 문득 떠올라 감사의 말을 전한 적이 있나요? 누군가가 베풀어준 호의를 잊지 않고 있다는 건 정말 아름다운 일입니다. 이런 선한 아름다움은 세상을 따뜻하게 만들고 감동을 일으킵니다. 유튜브 채널 세계소리소문.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컨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한국의 선한 아름다움이 세상을 따뜻하게 감싸며 감동의 물결을 일으키고 있다는 소식이 계속 들려오고 있습니다. 한국은 샌디에고의 40년 된 호의를 코로나 생존 상자로 보답하고 있다. 이것은 샌디에고 유니언 트리뷴지에 실린 헤드라인입니다. The San Diego Union Tribunal 존 윌킨스 기자는 한국으로부터 코로나 생존 상자를 받은 미국인 중 한 명인 폴 코트라이트 씨를 인터뷰하여 기사를 작성했습니다. 폴 코트라이트 씨는 한국이 어려웠던 시기에 한국에 봉사하러 온 약 2,000명의 미국인 중 한 명입니다. 현재 그는 안과 의사로 실명 위기에 처한 사람들이 맹인이 되지 않도록 하는 일에 매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폴 코트라이트 씨는 거의 대부분의 그의 인생을 아프리카에서 보냈다고 합니다. 또한 그는 미국 언론으로부터 한국의 민주화 운동에 대한 인터뷰도 종종 요청받곤 했었는데요. 그는 몇몇 언론의 인터뷰를 통해 그 당시의 한국 상황을 상세히 묘사하곤 했었죠. 이번에는 The San Diego Union Tribune으로부터의 인터뷰 요청을 받고 한국에서 보내온 코로나 생존 박스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수월한 이야기 전달을 위하여 기사 내용을 바탕으로 이 이야기를 1인칭 시점으로 다시 서술하여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폴 코트라이트 씨의 이야기를 함께 들어보시죠. 40년 전, 저는 평화봉사단의 지원자로서 한국에 갔었습니다. 그 상자가 집에 도착했을 때, 저는 아내와 함께 생존 박스를 조심스럽게 열어보았습니다. 그 안에는 100개의 마스크, 위생장갑, 접이식 부채, 인스턴트 커피, 사탕, 그리고 거북이로 장식된 은젓가락이 들어있었습니다. 한국이 우리에게 코로나 물품과 선물을 보낸다는 것은 이제 한국은 그 어느 나라에게도 지지 않는 나라가 되었다는 걸 의미합니다. 1979년 제가 24살이던 그때 한국에 갔을 때 한국은 다른 나라를 따라잡기 위해 애쓰던 나라였습니다. 급속히 산업화되고 있었지만 여전히 시골 지역은 빈곤 사회계층들로 점철되고 있었습니다. 제가 일했던 곳은 나병 환자들을 위한 정착촌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을을 돌아다니며 마을 주민들의 집을 방문한 후 그들의 발이나 손에 생긴 궤양을 확인하고 약을 제대로 복용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오히려 저에게 계란, 고구마, 쌀을 가져다 주곤 했습니다. 그들이 저를 돌봐주었던 거죠. 40년이 지난 지금 한국은 우리에게 감사를 표하기 위해 이런 생존 상자를 보내고 있습니다. 정말 놀랍습니다. 이 생존 키트 안에는 외교부와 한국국제교류재단 이사장의 편지도 함께 들어있었습니다. 그 편지 내용은 이렇습니다. 평화봉사단으로부터 받은 도움에 대해 적지 않은 감사를 표합니다. 한국은 그 이후 경제적 돌파구를 마련했습니다. 1964년 한국의 국내 총생산에 의하면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들 중 하나였습니다. 코로나에 대한 한국의 대응인 공격적 검사, 접촉 추적 격리 시스템은 세계 최고 수준으로 여겨져 오고 있습니다. 최근 사례가 급증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1966년부터 1981년까지 평화봉사단원 중 약 2,000명이 한국에 교육 분야나 의료 분야에서 봉사하기 위해 한국으로 날아갔습니다. 어떤 봉사원들에게는 그것이 미국 밖의 다른 나라에서 살아보는 처음이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니었습니다. 저의 아버지는 국무부와 계약한 비행기 조종사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버지를 따라 이란, 대만, 그리고 호주에서 살았었습니다. 저는 거의 해외에서 자랐죠. 저는 보이즈 주립대에서 교육학 학사 학위를 받은 후 평화봉사단에 가입했습니다. 어느 날 평화봉사단은 저에게 한국에 가서 나병 환자들을 도울 것인지를 물었습니다. 사실 그때 저는 주로 신경 손상과 피부 손상을 야기하는 전염병인 나병에 대해 아무것도 몰랐었습니다. 심지어 한때는 나병 환자들은 섬이나 외딴 곳에 나병 군락 같은 곳에 고립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했었습니다. 3개월간의 평화봉사단 어학연수를 마친 저는 나병 환자들의 정착촌에 도착했습니다. 그 무렵 의사들은 나병이 쉽게 전염되지 않으며 치료도 가능하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여전히 나병에 대한 오명이 환자들을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생활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저는 약 10에서 15%의 사람들이 장님이라는 사실을 알아챘습니다. 사실 전 그들이 가지고 있는 눈 합병증에 놀랐습니다.
매주 월요일 저는 4시간 동안 버스를 타고 나병 환자들을 치료하는 안과 의사가 있는 병원으로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곳에서 나병 환자의 눈을 치료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그리고는 약 600명의 사람들이 있는 우리 정착마을로 돌아와 그들을 돌보았습니다. 그것은 제 인생의 소명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2년간의 봉사 임무가 끝나고 미국으로 돌아온 저는 존스 홉킨스 대학에서 석사학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UC, 버클리에서 공중보건학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그때부터 실명의 위기에 처한 사람들이 맹인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해 노력해오고 있습니다. 전 대부분 아프리카에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저의 아내 수잔 르왈렌 박사와 저는 아프리카 지역사회 안과 킬리만자로 센터를 설립했죠. 한국에서의 경험은 제 경력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저는 항상 제가 한국에게 해준 것보다 한국이 훨씬 더 많은 것을 저에게 주었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생존 상자는 더욱 감동적입니다. 한국으로부터 생존 상자를 받은 다른 봉사단원들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한국에서 보내온 생존 상자 안에 인스턴트 커피가 함께 들어있는 것이 외부인에게는 이상하게 보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 인스턴트 커피는 평화봉사단의 많은 자원봉사자들이 마신 것입니다. 커피는 우리가 함께 시간을 보냈던 사람들과 그 시간에 대한 기억을 되살려줍니다. 코로나 생존 물품들을 받는 것도 좋았지만 무엇보다도 생존 상자 안의 문화 아이템들은 우리에게 많은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한국에서의 봉사는 제 삶을 바꿔놓은 경험이었습니다. 이것은 저뿐만 아니라 많은 봉사단원들에게 해당되는 사실입니다. 아주 멀리 있는 한국 사람들이 우리가 괜찮은지 확인하고 싶어 한다는 사실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생존 상자에는 마법 같은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우리 한국은 이 나쁜 질병과 싸우기 위해 필요한 것을 가지고 있으니 우리가 너희를 아끼고 책임지겠다라고 말하는 것만 같았습니다. 전염병 동안 고립감을 느꼈던 우리는 이 선물 때문에 거의 울음을 터뜨릴 뻔했습니다. 한국에서 보낸 생존 상자를 받고 너무 감동한 저는 이것을 보낸 한국국제교류재단 이사장에게 이메일로 감사 편지를 보냈습니다. 저는 이렇게 써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한국국제교류재단 이사장으로부터 재빨리 답장이 왔습니다. 한국인들은 우리에게 사랑과 도움을 베풀어준 사람들을 절대 잊지 않는 민족입니다. 그것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습니다. 한국인은 수천 년의 역사 동안 그렇게 의롭게 살아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갈 사람들이죠.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유튜브 채널 세계소리소문.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